31세의 이선우는 귀국한 이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겪었던 폭행과 고문의 기억은 그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좁은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며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달빛 노래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꼭 눌러주세요. 저희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해외에서의 연락이나 취업 제안에는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트라우마를 돌아볼 여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60대 후반은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 중이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긴급하게 고액의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우는 자신이 모아둔 모든 재산과 대출까지 끌었었지만 수술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어머니의 수술 기한이 임박했다는 최종 통보를 받자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대학 동창이자 현직 IT 에이전트인 강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호는 선우에게 월 2,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IT 개발팀 팀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선우야, 너의 디자인 실력이라면 이 프로젝트에 딱 맞아. 유럽계 자본이고 디자인 업무만 하면 돼. 강민호는 이 프로젝트가 과거 선우가 끌려갔던 캄보디아가 아닌 안전하고 선진적인 제3국에 위치한다고 강조하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선우는 제안을 듣는 순간 과거의 악몽이 떠올라 온몸이 경직되었고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약금 명목으로 당장 현금 5천만 원을 보여주며 이 돈이면 당장 어머니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선우는 눈앞에 거액과 어머니의 생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위험한 제안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것뿐임을 알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PTSD 공포를 억누르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하며 다시 한번 미지의 해외 취업을 결정했습니다. 선우는 급하게 여권과 짐을 챙겼습니다. 그는 출국 전 어머니에게는 잠시 해외 출장이라고만 말하며 반드시 건강하게 돌아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강민호가 주선한 항공편에 몸을 실은 선우는 이륙 직전 강민호로부터 급여를 지급할 회사 대표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 대표의 이름이 제이슨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선우의 가슴은 불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의 풍경이 멀어지자 선우는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를 한 움큼 털어 넣으며 자신의 고통스러운 선택이 불러올 결과를 두려워했습니다. 길고 고된 비행 끝에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고 선우는 도착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강민호가 말했던 제3국이 아닌 바로 자신이 과거 지옥을 경험했던 푸놈펜 국제공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우는 다시 악몽의 땅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에 극도의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푸놈펜 국제공항에 착륙하여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인 선우는 마중 나온 현지인 운전사에게 억지로 차에 태워집니다. 운전사는 선우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외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선우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을 불안한 눈빛으로 살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외부의 높은 철조망과 삼엄한 경비원이 지키는 거대한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과거 겪었던 불법 도박 조직보다 훨씬 크고 체계적인 사이버 범죄 조직 기지임을 깨닫고 선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건물 내부로 끌려 들어간 선우는 마침내 보스 제이슨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슨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으나 그의 눈빛에서는 냉혹함과 잔혹함이 느껴졌습니다. 선우는 속았다는 분노와 공포로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제이슨은 태연한 태도로 책상 위의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너의 어머니 병원비를 이미 지급했다는 그의 말에 선우는 자신의 약점이 잡혔음을 깨닫고 무너졌습니다. 제이슨은 선우가 과거 동남아에서 겪었던 모든 고문과 탈출 기록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하며 선우의 심리적 공포를 극대화했습니다. 선우는 다른 한국인 및 아시아 국적의 감금된 사람들이 일하는 대형 사무실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표정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영혼이 없는 공장 노동자 같았습니다. 조직은 선우에게 가장 정교하고 완벽한 외환 투자, 사기 사이트의 UI와 UX 디자인을 48시간 내에 완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선우는 단호하게 디자인 작업을 거부하며 반항했습니다. 선우가 작업을 거부하자 조직의 행동대장인 조폭 김영사가 등장했습니다. 김영사는 선우를 외딴 방으로 끌고 가 무자비한 구타를 가하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그대로 재현되는 순간이었지만 선우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남아 탈출하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구타 후유증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선우는 즉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금된 장소의 보안 구조와 경비원들의 순찰 패턴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디자인 작업용으로 받은 컴퓨터와 그것이 조직의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디자인 능력을 이용해 조직에 타격을 입힐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제이슨에게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사진과 함께 협조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다친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협박에 선우는 겉으로는 순응하는 척하며 작업을 시작했지만 속으로는 복수와 탈출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겉으로는 조직이 원하는 정교한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사기 사이트의 UI와 UX 디자인을 제작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조직의 내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은밀하게 모색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뛰어난 컴퓨터 디자인 능력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최종 디자인 파일에 특수한 코드를 삽입하여 서버가 이 파일을 실행할 때마다 외부와의 통신을 시도하는 백도어를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이 백도어는 선우가 탈출을 시도할 때 조직의 내부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하고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외부 연락망에 알릴 핵심적인 도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경비원들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타 선우는 내부망에 접근하여 조직의 핵심, 사기 계정 정보와 서버 접속 권한을 확보하려 시도했습니다. 감금되어 있던 다른 개발자들은 선우의 이상 행동을 눈치챘지만 보복이 두려워 외면하거나 그에게 위험하다는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출신의 해커 디미트리는 선우에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며 직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디미트리는 자신이 개발한 시스템이 악용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자유를 향한 갈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디미트리에게
자신이 설계한 백도어의 작동 원리를 은밀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탈출할 때 내부 시스템을 마비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디미트리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선우의 필사적인 모습과 자유를 위한 희망 때문에 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선우는 48시간 내에 요구된 디자인을 완벽하게 완성하여 보스 제이슨에게 제출했습니다. 제이슨은 디자인의 뛰어난 완성도에 만족했고 잠시 경계를 풀었습니다. 선우는 백도어 코드를 최종 디자인 파일에 숨겨진 메타데이터에 심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때 행동대장 김영사가 갑자기 방에 들어와 그의 행동을 의심하며 컴퓨터를 점검하려 했습니다. 선우는 침착하게 자신의 작업 과정을 설명하며 김영사의 의심을 따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제이슨은 선우에게 이제부터 사기 사이트 개발팀의 팀장 직책을 부여하고 매일 저녁 보고를 위한 독대 시간을 지정하며 감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선우는 겉으로는 팀장으로 승진한 척하며 이 기회를 이용해 조직 내부의 권력, 구조와 취약점을 더욱 깊숙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우는 매일 밤 보스 제이슨과의 독대 시간을 마치고 돌아온 뒤 남들이 잠든 시간을 이용해 몰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NGO 단체에 보낼 조직의 구체적인 위치와 내부 구조도를 세밀하게 작성했습니다. 이는 지도와 상세한 배치도를 포함하고 있어 외부 세력이 기지를 급습할 때 결정적인 정보가 될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오늘 밤을 탈출 당일인 D-데이로 정하고 디미트리에게 백도어 활성화를 위한 최종 신호를 보낼 방법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선우는 조직 정보가 담긴 USB 드라이브를 옷 속 은밀한 곳에 저장하고 그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이슨의 오른팔이자 보안 책임자인 릭이 선우의 방을 급습했습니다. 릭은 선우가 제출한 디자인 파일의 코드에서 수상한 네트워크 활동 흔적을 발견했고 그가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제이슨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선우는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릭은 선우를 거칠게 잡아끌어 제이슨의 집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제이슨은 평소의 냉정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선우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심어놓은 백도어가 뭐지? 당장 실체를 말해. 제이슨은 선우에게 백도어의 존재를 캐묻기 위해 잔혹하게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살이 찢기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백도어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생존과 어머니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선우는 고문 도구로 사용되던 날카로운 도구를 발견하고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릭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릭이 휘청거리는 사이 선우는 제이슨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집무실 안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선우는 필사적으로 제이슨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결국 집무실을 뛰쳐나오는데 성공한 선우는 복도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했습니다. 이 순간은 디미트리와 약속했던 비상 신호였습니다. 디미트리는 선우가 집무실을 뛰쳐나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백도어 코드를 조직의 핵심 서버에 강제 실행시켰습니다. 선우가 심어놓은 백도어는 조직의 통신망과 보안 시스템에 치명적인 혼란을 일으키며 기지 전체에 비상 경보를 울렸습니다. 기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틈을 놓칠세라 선우는 기지 밖으로 통하는 비상구를 향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행동대장 김영사와 여러 경비원들이 뒤따르며 그를 맹렬하게 추격했습니다. 선우는 비상구 앞에서 김영사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최후의 격투를 벌였습니다. 선우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을 위한 강한 의지로 바꾸어 김영사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영사를 쓰러뜨리고 비상구를 열고 밖으로 나온 선우는 외부의 높은 철조망과 경계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 철조망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을 가까스로 넘어 조직 기지 외곽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선우는 희미한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기지 외곽을 순찰하던 현지 경찰차 한 대가 비상경보음을 듣고 기지 입구로 다가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선우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임을 깨닫고 숲속으로 몸을 숨기며 경찰차를 향해 구조를 요청할 준비를 했습니다. 선우는 철조망을 가까스로 넘어 조직 기지 외곽의 어두운 숲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뒤쫓아오는 경비원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자 선우는 폐쇄된 건물과 짙은 어둠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숨겨온 USB 드라이브를 꺼내 들고 미리 준비했던 NGO 단체의 비상 연락망으로 조직의 구체적인 위치 정보와 내부 구조도를 전송했습니다. 이 연락은 선우의 첫 번째 탈출 당시 그를 도와줬던 한국인 NGO 활동가 박 팀장에게 즉시 전달되었고 박 팀장은 곧바로 구조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보스 제이슨은 선우가 탈출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하여 즉시 조직원들에게 선우를 생포하거나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영사와 경비원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숲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선우는 발각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숨을 죽이며 위험을 모면했습니다. 숲속을 헤매던 선우는 멀리 폐허가 된 사원 뒤편에서 구조팀 차량이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차량을 향해 필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박 팀장이 이끄는 구조팀은 이미 현지 경찰과 협력 중이었고 선우가 전송한 정보의 신빙성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선우가 차량에 오르자마자 그는 백도어의 효력이 떨어지기 전에 경찰이 조직 기지를 급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팀장은 선우의 요청과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 경찰과 마지막 교신을 하며 조직 소탕 작전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조직 기지 주변을 포위하기 시작하자 제이슨은 사태가 심각함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선우는 구조팀 차량 안에서 노트북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는 제이슨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심어놓은 백도어 시스템을 이용해 기지 내 모든 출입문을 원격으로 봉쇄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조직 기지는 내부 혼란과 외부 경찰 포위망이라는 이중의 덫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기지로 진입하며 대규모 총격전과 검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우는 구조팀 차량 안에서 자신의 손으로 시작된 정의의 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찰 특공대는 선우가 제공한 조직 내부 구조도와 백도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기지 내부로 신속하게 진입했습니다. 선우가 봉쇄한 출입문들 때문에 조직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경찰의 진입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보스 제이슨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주를 시도하려 했지만 봉쇄된 출입문과 외부 경찰의 빠른 포위망으로 인해 코너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분노와 좌절을 느꼈습니다. 선우는 박 팀장이 이끄는 구조팀 차량 안에서 무전기를 통해 현지 경찰과 상황을 보고하며 긴밀히 협조했습니다. 선우는 아직 기지에 감금되어 있는 한국인 및 외국인 개발자들의 위치를 경찰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하 1층 서버실 옆에 2명이 더 감금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선우의 정확한 정보 덕분에 경찰은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기지 내부에 갇혀있던 개발자들은 경찰의 진입이 시작되고 디미트리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틈을 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감금 생활 끝에 드디어 자유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행동대장 김영사와 보안 책임자 릭은 끝까지 경찰과 격렬한 저항을 벌였지만 특공대의 압도적인 화력과 전술에 밀려 결국 현장에서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며 경찰의 투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을 폭파시켜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속하게 제이슨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국제사이버 금융범죄 조직의 수뇌부 전원이 현장에서 검거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선우가 심어놓은 백도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백도어는 조직의 핵심 서버에 저장된 사기, 계정 정보와 수많은 피해자, 목록을 경찰에게 넘기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선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박 팀장에게 어머니에게 온 협박 메시지에 대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팀장은 즉시 한국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어머니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 경찰이 어머니 병원 주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선우는 그 말에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조팀은 선우를 포함한 모든 생존자를 안전하게 기지 밖으로 대피시켰고 현지 경찰은 기지 내의 모든 증거물과 범죄 자산을 압수했습니다. 러시아 해커 디미트리를 포함한 감금되었던 모든 개발자들은 인신매매 및 불법 노동 피해자로 분류되어 각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용기와 희생이 수많은 피해자를 구하고 거대 범죄 조직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사실에 비로소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현지 경찰은 선우의 뛰어난 협조와 제공된 정보에 깊이 감사하며 그의 안전한 귀국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제 고통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어머니에게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조직 소탕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선우는 NGO의 보호시설로 이동하여 심리적인 안정과 법적인 보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지옥 같았던 경험을 되돌아보며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귀국 절차를 밟는 동안 선우는 현지 경찰과 한국 대사관 관계자 앞에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선우의 증언은 단순한 피해 사실 진술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보스 제이슨 조직의 잔혹한 불법 행위는 물론 자신을 속여 캄보디아로 다시 끌어들인 대학 동창 강민호와 같은 내부 조력자의 역할까지 상세히 밝혀냈습니다. 선우의 증언은 강민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즉시 그가 검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NGO 활동가 박 팀장은 선우에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우는 박 팀장에게 어머니의 병원비로 사용된 금액을 확인받았고 그 돈이 제이슨 조직의 범죄 수익금으로 분류되어 압수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공로를 인정하여 NGO와 한국 정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생명과 관련된 마지막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선우는 러시아 해커 디미트리와 다른 개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역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임을 확인하며 서로의 자유를 축복했습니다. 선우는 고통스러웠던 지난 경험들이 헛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도 기여했다는 사실에 깊이 만족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은 선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귀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선우는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다시 한번 탑승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과거의 억압이나 공포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유와 정의를 되찾았다는 안도감 속에서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선우는 자신이 겪었던 두 번의 지옥이 자신을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곧 도착할 것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며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선우는 귀국 후 곧바로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후 건강이 많이 호전된 상태였고 선우는 감격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알게 되었지만 아들의 용감한 행동과 무사 귀환에 깊은 안도와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선우야, 돌아와줘서 고맙다. 너를 다시 보게 되다니 꿈만 같구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병원비 문제가 정부와 NGO의 도움으로 모두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제 모든 경제적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는 법정에 서서 보스 제이슨 조직과 동창 강민호에 대한 최종 증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선우는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고 이 과정을 통해 과거의 고통을 진정으로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 치료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끔찍했던 경험이 헛되지 않도록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디자인 능력을 활용하여 사이버 금융 사기 예방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했고 사회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동료였던 박 팀장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동남아 지역의 인신매매 및 불법 노동 착취 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러시아 해커 디미트리로부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우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도 기여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선우는 정당하고 안정적인 디자인 회사에 정식으로 재취업했습니다. 과거에 허황된 월 2천만 원이 아닌 정직하게 일한 만큼의 월급을 받으며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며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마주 앉아 웃는 평범한 순간이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경험을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 세상에 경고하고자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익명으로 제작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우의 고통스러운 선택과 용기 있는 반격이 담긴 다큐멘터리 콘텐츠로 제작되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콘텐츠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선우는 여전히 매일 아침 트라우마와 싸우지만 고통을 이겨내고 정당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깨달으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빠 여러님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좋은 사연 또는 알리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